이 영화의 도를 축하하면서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네, 그러면 저희 일단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언니 유정에서 유정 연기한 박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언니 유정을 본 지가 좀 돼서 오늘 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수다 떨듯이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언니 요정에서 기정 역할 맡은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디 도밀잔치에서 투표로 또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투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연말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도 같이 보셨다고. 네, 맞아요. 또 오랜만에 저도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관객분들과 함께 했는데 또 새로운 생각들도 많이 들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거든요. 또 그리고 2025년이 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또 이틀 남은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남은 시간 재밌게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건 인디 돌잔치니까 세 분께 이거부터 여쭤보고 시작할까요? 사실 뭐 배우님들이나 감독님들한테도 여쭤보면은 영화를 만들기까지도 정말 하나의 큰 과정이지만 개봉을 해서 관객과 만나는 과정도 또 하나의 정말 큰 경험이다. 이런 또 다른 경험이다. 만드는 것과도 또 다른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제도 가고 또 개봉하에서 관객과 만나는 시간도 여러 번 가지셨잖아요. 아마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를 돌아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지금 와서 좀 돌아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누구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일단 저는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제도 처음 가보고 해요. 정말 또 되게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제일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마주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맞추며 얘기하는 순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경험을 해보면서 되게 재밌고 스스로한테도 되게 배워가는 시간도 많고 이 에너지들을 받아가면서 또 영화를 만들고 싶고 연기를 하고 싶은 뭔가 원동력이 생기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그렇게 되면 그죠? 네. 저도 처음 영화를 개봉을 해보다 보니까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가 끝이 아니구나. 관객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가 끝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저 또한 배운 것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렇게 새로운 생각들이 저한테 좀 많이 자리 잡게 돼서 좋은 배움의 시간이자 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끝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오늘이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박예영 배우님은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고 크레딧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또 그 정혜일 감독님하고 단편부터 인연이 있으셔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초기에 받아보시고 여러 의견을 뭐 상황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대사 같은 전면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주시고 그게 영화에 반영돼가지고 윤색으로도 그 크레딧이 올라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어느 작품보다도 약간 각별하셨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이. 일단 감독님께서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깜빡 잊고 감독님 어디 있죠? 뭔가 너무 개인 사정으로 너무 오고 싶어 하셨는데 못 뵈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고요. 사실 그 말씀해주신 과정들도 되게 특별했고 많이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 했던 영화라서 아무래도 뜻깊었고요. 뭔가 그 과정 처음에 했었던 과정들뿐만 아니라 사실 동생들이 있으니까 더 생각이 나는 건데 그 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리딩을 하고 또 촬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되게 의지를 또 많이 하고 심적으로 믿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편집하고 GV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그때까지도 함께여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끝나 있었어서 끝이구나 했는데 오늘 불러주신 게 뭔가 제대로 마무리를 또 할 수 있나 2025를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큽니다. 네. 그 대기실에서도 약간 자매라고 할까 그런 게 약간 뿡뿡거리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자리 덕분에 영화를 이제 오랜만에 1년 만에 다시 봤는데 여전히 어떤 부분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어요. 아마 오늘 오랜만에 다시 보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각자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느끼면서 또 되게 새롭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영화가 사실은 품고 있는 결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사건의 미스터리를 쫓아간다든가 근데 그 안에서 또 여러 인물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한 그 영화의 가닥으로 이렇게 부상이 된다든가 하는 식의 영화 흐름이 나름 되게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는데 그 모든 게 어쨌든 배우님들의 얼굴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장면이 되게 중요하게 그 감정과 생각의 흐름들이 드러나는 거의 모든 표현의 그 표면이 배우님들 얼굴을 되게 가까이 잡는 클로즈업 위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뭐 연기 안 해봤지만 배우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표정으로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한편의 도전이고 너무 멋진 숙제를 받은 느낌이기도 할 텐데 이 카메라가 진짜 이렇게 코앞에서 그걸 다 나한테 맡기는 느낌이면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고도 감정 연기를 잘할 수 있겠구나 싶으셨겠지만 감독님하고 어떻게 찍을지 얘기하면서 이런 게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담길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 고민과 함께 또 걱정 이런 것도 많으셨을 것 같고 어떠셨어요? 그런 과정 내내 촬영하고 또 이래서 오래돼서 확실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클로즈업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 뭐 클로즈업이에요 하면 뭐 이 정도 원샷이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엄청난 클로즈업이었더라고요. 근데 막상 연기할 때는 그런 거를 생각보다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다른 신경 쓸 것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좀 그걸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마 또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따로. 근데 제 기억에는 그런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상대 기성이랑 있을 때나 희진이랑 있을 때 집중을 하고 옆에서 누가 그냥 찍어준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정에 몰입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언니 유정 때는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기정이가 대사가 많이 없고 또 표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는 게 클로즈업으로 담겼을 때 그게 가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고민들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언니와의 관계에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예원이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 순간을 정말 옆에서 담았던 거지 뭔가 그 카메라가 어디에 있고 뭔가 이 순간에 이 클로즈업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해야 되나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희진이로서 존재하면서 기정과 또 유정에게 내뱉는 그런 대사 하나하나들을 좀 더 집중해서 내뱉으려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대답이 이래서 이런 장면이 나왔겠구나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클로즈업 중에는 어떤 클로즈업들은 되게 극적인 순간 이 인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식의 클로즈업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 다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감독님 취향도 그렇고 이 영화의 취향이 약간 뭔가 누가 과장을 하거나 막 약간 뭘 너무 흘러넘치게 표현한다거나 이런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약간 전체 씬이 막 클로즈업이 막 극적인 표현을 한다기보다 인물하고 인물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하나하나 이렇게 떠오르고 변해가는 과정을 그런 호흡이 맞물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 그냥 클로즈업으로 쭉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 가장 극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배우님들이 사실 큰 표정을 짓는 게 아닌데 그 약간 눈동자가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고 뭐 표정이 살짝씩 변하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이 도레미파솔로 가는구나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느끼고 우리도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호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화가 그 장면 자체가 클로즈업이 길고 좀 약간 담담하게 흐르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 긴장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호흡과 호흡을 받아서 연기하는 것 같은, 시나리오에도 다 쓰이지 않은 어떤 생각의 과정 같은 거를 찬찬히 내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되게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감독님이 아마 일단 저희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좀 있으셨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다른 작업들도 그렇지만 작품마다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언니 유정을 임할 때는 자유롭게 연기를 하되 약속된 지점에는 도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매 컷마다 씬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점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서로를 신경을 쓰느라 잘 찍어주시겠지 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의 결에 다다르기까지의 네, 과정. 엄청 섬세하게 쌓여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막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또 멋있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막 해버리는 게. 근데 언니 요정은 각자가 약속한 어떤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약속이야 하진 않았는데 되게 섬세하게 싸우려고 다 같이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로의 호흡을 느끼면서 연기하는 순간들이 배우로서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나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값진 경험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런 게 좀 가장 뭐랄까 짜릿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네, 말씀. 저는 조사실에서 언니랑 대화하는 장면이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고, 언니 얼굴이나 그 눈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눈 보면서 연기를 했을 때 연기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얼굴을 봤는데도 감정이 흘러나오는구나, 그런 지점들을 느끼면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기정이랑 함께했던 순간들, 뭔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되게 해맑게 둘이서 우리 같이 부산 가서 놀러 가서 바다 보자 이런 씬들이 되게 그때 했던 순간들이 되게 마음 편하게 뭔가 기정과 재미나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뭔가 이제 유정과 함께하는 씬들은 항상 뭔가 뭔가 가슴이 항상 막히는 듯한 느낌? 뭔가 답답하고 되게 뭔가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기존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되게 재밌고 그 10대만의 느낌이 푸릇푸릇하게 남아있어서 그런 게 지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둘이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찍었던 장면들은 초반에 찍으셨어요? 아니면 뒤에 찍으셨어요?
중간중간? 아, 중간중간? 초반에 다 찍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초반이 저희 첫 촬영 첫 로케가 병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간중간에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안 그래도 대기실에서 우리 셋의 기억을 합쳐야 찍은 지가 2년 됐나? 2년 좀 넘어서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합쳐야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다. 서로 도와주자.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그 아까 박예영 배우님은 그 둘이 함께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되게 아 둘의 친구로서 찬란했던 한때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되게 슬프다고 그러셨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 이경 배우가 얘기해준 거에서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그 현장은 너무 즐거웠지만 늘 좀 숨막히는 그 긴장감이 배우로서는 있었던 게 아니라 캐릭터적으로 계속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저도 그 기정이가 앞에서 떨리던 눈과 호흡이 다 들렸었거든요. 그 공간에 있을 때 희진이랑 서브웨이에 앉아서 갑자기 눈을 피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랬었는데 영화를 쭉 보다가 둘이서 이렇게 킥보드를 타고 나오면 그 장면이 너무 어느 순간부터 슬픈 거죠. 이게 내가 동생들이 동생답게 저렇게 지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뭘 안고 가서는 감당을 못하고 저렇게 입을 닫고 말도 안 하고 있나 이러면서 좀 안쓰러워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저런 모습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계속 머리를 써야 한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애들이 좀 애들다울 수 있게 우리가 계속 뭔가를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근데 계속 그런 고민을 어쨌든 해야 한다 이런 책임감 같은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영화 마지막에 가장 우리에게 남는 그런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영화를 보신 배우님은 약간 1년 만에 다시 보니까 약간 새로운 관점에서 영화를 보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되게 1년 만에 보니까 사실은 1년 전에 개봉했을 때나 그리고 영화 촬영했을 때나 사실은 제가 희진이를 연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희진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정이에 대해서도 이 언니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그런 긴장감을 안고 이 언니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희진이에 대한 마음이 컸다면 뭔가 1년 만에 와서 볼 때는 희진과는 조금 거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되게 관객의 입장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정이에 대해서 더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아 유정이가 참 안타깝다 안쓰럽다 희진이가 야속하겠다 되게 유정이가 되게 마음이 제일 갈 수밖에 없구나 유정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유정이에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김희경 배우님이 오늘 유정이 언니 해주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유정이와 기정이가 그 조사실에서 만나는 사실 그 전에도 집에서 마주치는 장면이 서로 이렇게 눈 떠 있을 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 정말 둘이 이제 딱 마주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어떤 감정 곡선 그 이야기 곡선에서 되게 중요한 세 가지 꼭지점처럼 등장하는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모든 세 인물들이 영화를 따라서 계속 다른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세 꼭지점에서 어떤 일이 주로 이제 일어나냐면 약간 유정이 입장에서 볼 때 유정이가 기정이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물어보죠. 첫 면에서는 네가 그런 게 맞냐고 아니지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럴 때 그 세 꼭지점마다 유정이가 항상 자기가 품은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을 역으로 이렇게 습격을 받듯이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네가 그런 게 맞아? 아니지? 라고 이렇게 유정이가 질문을 던지면 기정이가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형사나 다른 사람,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근데 기정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근데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헉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식이고 또 두 번째 면회에서는 그 기정이는 도대체 어떻게 임신하고 아기를 버리게 되는 건지를 이제 쫓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있었니? 누구니? 뭐 약간 무슨 일이 있었니? 라는 거를 물어보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너 왜 혼자 그랬니? 나한테 전화를 하지. 내가 언닌데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기정이한테 청천벽력으로 생각이 안 났어.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이제 희진이가 또 다시 역으로 이렇게 그게 중요하냐? 기정이 마음이 중요하지 왜 그랬는지가 중요하지라는 거를 오히려 역습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을 물어봐야 된다. 기정, 그러니까 형사한테서 면회 전에 근데 지금 내가 기정이를 혼자 두면 기정이 정말 혼자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면회에 들어가서는 기다려주겠다고 네가 제일 힘들 거라고 하면서 마음을 헤아려 주죠. 그래서 감독님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면은 이 세 단계를 감독님은 첫 번째 면회가 부정의 유정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단계고 두 번째 그 모먼트는 슬픔의 단계고 그리고 세 번째 모먼트가 이해의 단계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정을 따라 영화를 본다고 하면 관객이 요 변화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가장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배우님도 특히 뭐 시나리오를 같이 의견을 주고 또 연기를 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 말씀해주셨던 장면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났는데 뭐 예를 들어 형사와 얘기를 할 때 기정이가 그럴 애가 아니다. 진짜 너무 좋은 애라고. 근데 뭐 언니분이 아는 그게 다는 아니니까요. 이걸 쓸 때가 또 생각이 나거든요. 뭔가 관객분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으면 좋겠는데 유정이가 이해 관계까지 가는 게 근데 너무 뜬금없이 넘어가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붙잡고 생각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갑자기 점프하는 느낌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렇게 좀 기정이랑 있을 때 내가 제일 놓치고 있는 게 뭐였지? 막 이런 생각도 진짜 하게 됐었고 그렇게 쓸 때는 열심히 쓰고 말씀 나누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찍을 때는 이제 어련히 잘 써주셨겠지 하고 믿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영화제에서 보고 스크린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쯤 되니까 말들이 콕콕 박히는 거예요. 뭐 언니가 생각이 안 났다는데 갑자기 알던 말인데도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저 극장에 앉아서 보는데 그리고 뭐 희진이도 계속 저에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도 갑자기 물음표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하고 싶어서 얘기들 그 연기할 때에도 그런 걸 제일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꼭지점을 좀 같이 만들어가 보려고. 그래서 이 꼭지점을 따라가다 보면 이 영화가 누가 왜 그랬냐를 누가 어떻게 그랬냐를 밝히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어떤 심리 드라마 같은 게 본색이었다는 게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서 보기에 그 기정이나 희진이도 어떻게 보면 유정이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그 뭐 기정이나 희진이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100% 확신하고 뚜렷이 알면서 이 모든 과정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정이가 왜 그랬을까가 영화의 가장 큰 물음 중에 하나인데 기정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고 희진이도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언니 주위를 맴도는 그 이유가 자기도 이 마음 저 마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었는지 좀 약간 같이 풀어가는 느낌으로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정이도 저 때 모발적인 것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기를 할 때. 그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굉장히 많은 마음들이 복잡하게 있을 것이다. 뭐 계속 이제 희진이한테도 얘기를 하는 가족에 대한 결핍이라든가 아니면 뭐 희진이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정이가 굉장히 또 덤덤해 보이는 아이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감정 기복도 심할 수 있는 친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중간에 어쨌든 DNA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정이 마음에 내가 지금 당장 학교에 경찰에 와서 조사를 하니까 친구 대신 뭔가 가려주지만 결국 DNA 조사하면 내가 아닐 거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크게 되진 않겠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근데 닥치니까 너무 약간 무섭고 이러니까 막 나중에는 저질러 놨는데 어째야 될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것 같았어요. 어떤 희진이의 마음을 생각하셨나요? 사실 희진이가 유정이한테 가서 언니한테 가서 기정이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냐, 기정이에 대해서 왜 모르냐라고 언니한테 쏘아붙지만 사실 희진이 또한 기정이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고 이 사람을 지키고 싶지만서도 정말 모르겠다라는 마음 한켠에 이 소용돌이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희진이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그래도 기정이 언니인 유정이한테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함께 기정이를 구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두들겨 보려고 했던 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 내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이 주변을 누가 그냥 내 마음을 좀 알아봐 줬으면 이렇게 눈치 좀 채줬으면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무서운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GV를 했을 때 아마 제가 희진이가 약간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이 느껴졌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뭔가 지금 폭탄이 있는데 소리는 자기한테만 들리고 이거를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꺼낼 용기는 혹은 방법은 모르겠고 근데 기정이는 또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미 자기가 터뜨린 거예요. 근데 이걸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픈 거죠 너무. 그래서 안 아픈 척은 하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결이 다르다 생각했는데 오늘 GV로 이게 혼자 완성이 됐습니다. 인디 돌잔치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구나 여러분. 완성이 됩니다. 뭔가 외로운 시간들을 동생들이 보냈겠거니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물이 가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 가지 색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배우님 표정에 아주 극적이지 않지만 그 미묘한 표정 하나하나에 약간 이런 마음들이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고 변화하고 이런 걸 좀 보게 되는 그런 묘미로 영화가 긴장감을 모으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오랜만에 영화 보신 분들, 처음 보신 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서 질문 있으시면 일단 받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 두 번째 줄에 순서대로 이렇게 볼게요. 오랜만에 일본인들을 또 뵙네요. 그동안 영화도 알려지면서 그 뒤로 이제 방송이나 오티티나 그쪽으로 이제 많이 활동하셔서 또 찾아보고 이제 또 했는데 만약에 거기 작품이 들어올 때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
싶은 건지 이게 궁금한데 그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사는 그런 캐릭터랑 근데 전문직 그런 뭐 의사나 뭐 변호사나 무슨 그런 전문직 그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건 아니면 옛날로 다시 돌아와서 학생 같은 이제 뭐 어떤 그 학생 역할을 다시 돌아와서 어렸을 때 그 학생 역할을 한다거나 그걸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은 어떤 캐릭터를 연기해 보고 싶으신지. 세 가지 유형 중에서요. 네, 어떤 게 가장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추천해 주세요 일단. 한 분씩. 뭘 보고 싶으세요? 두 분은 좀 이제 전문직 그런 쪽 직장. 아 진짜요? 네, 해봤으면 좋겠고 이양주 의원님은 해보셨으니까 아마 그냥 오히려 또 옛날로 돌아가서 학생 역할을 한번 해보셨으면. 오. 네. 혹시 이 세 가지 유형의 역할이 들어온다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냥 너무 뻔해서 죄송해요. 그냥 이 캐릭터가 뭘 말하고자 그쵸. 하는지에 그냥 따라갈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학생 역할 해볼까요? 돌아갈 수 있다면 단편 영화 때 많이 찍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학생으로 나왔어 처음에. 근데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서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막 약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정은 그런데 그 사람이 겪는 과정이 무엇이냐 심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새 역할이 어떤 경로를 거칠지 모르니까 그냥 불가능하니까 학생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다 좋은데 전문직도 너무 좋은데요. 네, 전문직도 너무 좋고 해보고 싶습니다. 칼담별로 하시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막내 변호사 이런 데. 오, 괜찮다. 저도 언니처럼 뭐 간호사 역할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간호사. 근데 이거 제가 첫 번째 제가 했던 1년 전 집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처음 볼 때는 박예영 배우님이 약간 진짜로 전직 간호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간호사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 간호사분들 특유의 화자를 너무 많이 대해보면은 너무 내가 이 사람 당장 잘해주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니까 되게 직업적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말투와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따끔하실게요. 약간 이제 이런 전문 말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감정이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되게 사려 깊음에서 나오는 그런 거리두기 같은 거 있죠.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때 약간 놀랬거든요. 근데 그 연기에 그런 묘미가 있겠네요.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이 간호사 이런 것도 그런 걸 살리는 재미가 있으니까. 또 뒷줄에서 아까 손 드셨는데. 네, 우선 이렇게 연말에 소중한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사심을 좀 내비치고 싶어서 제가 어쨌든 이경 배우님 팬이어서 덕분에 이런 좋은 영화를 2번이나 이제 감상을 하게 됐는데 역시 영화는 2번째부터가 좀 진짜인 것 같아요. 2번째를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좀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좀 보이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2가지 정도의 장면이 있고 제가 재밌게 봤던 그 2가지의 장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또는 이제 배우님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기정과 유정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에서 그 유독 다른 장면이 하나 딱 있어요. 그 유정인의 집에서의 사랑의 매개체라는 게 사실은 현금 2만 원으로 전달이 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에 대한 이유를 기정에게 전해주면서 카메라의 앵글이 유독 천천히 유정에서 기정으로 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봤을 때 뭔가 진짜 그 민들레 씨앗이 봄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듯한 따뜻한 느낌을 받아서 좀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영화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그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어쨌든
그런 산모 앞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됐던 그런 장면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 정도로 굉장히 냉혹한 사회인데 그런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소중한 인연들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좀 함께 이겨나가서 이런 사회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태도적인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던지는 좀 영화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이 두 장면을 다른 분들은 또는 배우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면회 장면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알아줘, 그게 세 번째 면회 장면이죠. 거기서 이제 나도 이제 직접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 장면들을 찍을 때 어떠셨는지를 좀 일단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분. 사실은 그 면회실에서 벌어진 세 장면을 다 연달아서 이제 찍게 되잖아요. 한 공간이니까 찍고 바로 찍고 옷 갈아입게 하고 또 찍고 그래서 정신은 없었으나 뭔가 그 대사를 하면서 기정이에게 전달을 할 때 분명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제발 전달이 되기를, 혹은 전달이 안 돼도 내가 여기 있는 것만은 좀 알아주기를 하는 마음으로 찍었어요. 카메라를 여기서 이쪽으로 돌리실 거래요.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 찍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 얘기를 잘 담백하게 전달을 기정이한테 하고 싶고, 그래야 관객분들한테도 그렇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딥하지도 않고 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한 듯이 전달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진심으로 언니는 그렇게 한 이유가 이건데 이제 깨달았어. 직접 줄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정이는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영화에서. 근데 언니가 세 번째 면회에서 그 얘기를 딱 해줬을 때 어떤 마음을 느끼셨어요? 감정적으로 제일 올라갔던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하루에 찍었지만 언니의 반응들이 다 달랐잖아요. 기정이를 대하는 마음들, 태도들, 그거에 따라서 변하는 기정의 리액션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차이를 두면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영화나 시나리오엔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 두 번째 면회 전에 유정이가 엄마 그 모셔놓은 데 갔다가 기정이가 써놓은 편지 쪽지들을 보고 엄마한테 많이 갔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정이가 엄마한테 갖는 감정을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은 사실 두 친구가 했던 얘기들 같은 데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배우님도 거기서 약간 스케치 같은 장면처럼 쪽지 쓰는 걸 찍으셨잖아요. 그 쪽지들에 기정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썼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기정이는 항상 어디 말할 데 없는 자기의 이야기들을 일기장처럼 되게 다 풀어놓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소한 거 하나, 오늘은 이랬어, 오늘은 이랬는데 이렇게 했어, 뭐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보내는 마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애틋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해 주셨던 장면이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가 풀리는 장면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 영화가 우리가 약간 아이, 생명, 또 이제 10대 청소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해줘야 되는가가 이제 조금 집약된 장면으로 그 산모 그 임신 중독을 겪는 박수진 산모한테 그걸 얘기해주는 그 장면을 인상적으로 생각하셨는데, 그거 찍으실 때 배우님 어떠셨는지도. 좀
조금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의외로 그런 거에 제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편은 아닌데 그 장면을 찍을 때 뭔가 너무 많은 마음들이 있을 때여서 유정이에게 기정이도 도와주고 싶고 뭐 병원에서도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이 환자하고도 그렇게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마음에 들어와 버렸는데 아이를 잃게 됐고 사람들이 피하는 일을 이제 유정이가 전달하기 위해 갔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제일 큰 고민은 감독님이 편집점을 어떻게 잡으시려나 이 생각도 하면서 대사를 쭉쭉쭉쭉쭉 읽으면서 동시에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조절을 좀 계속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힘이 드는데 이성과 감정이 엄청 싸우던 장면이었어서 맞아. 네 그래서 그거 찍을 때 감독님 편집을 어떻게 하시려나 이때 그래서 뛰어가는 게 나오는 게 어디서부터야 이러면서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어떻게 담백하게 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이 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희진에 대해서 김희경 배우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그 희진의 사연이 다 드러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친구 둘이 얘기했던 장면을 통해서 아 기정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런 마음이겠구나 유추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희진이도 그런 일을 자기가 겪고 있는데 기정이한테는 왜 언니한테 전화 안 했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얘기해놓고 보면 희진이가 엄마랑 그렇게 거리가 막 멀거나 사이가 아주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똑같이 그럼 희진이도 힘들었을 텐데 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 약간 이제 이런 걸 궁금해하게 되잖아요. 배우님도 그거를 혼자는 어쨌든 풀면서 연기를 하셨어야 될 테니까. 사실 뭐 혜진이는 부모님이 있지만서도 10대 청소년기에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정말 언니가 얘기했던 이 폭탄 같은 이것을 사실은 이도 저도 못하다가 어떻게 보면 10대에서는 제일 친한 존재가 친구잖아요. 친구이다 보니까 기정이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기정이의 반응이 뭔가 예상과는 또 다른 반응이지 않았을까. 뭔가 함께하는 순간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기정 또한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겪었을 때는 이건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사실은 겁이 나서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혼자 안고 가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사건이 그 화장실에서 혼자서 맞닥뜨릴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서도 사실 기정이를 불렀던 것 같아요. 희진이가.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래도 기정이가 와서 함께했지만 결국에는 그 누구한테도 도움받거나 뭔가 기댈 수 있는 순간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셋 다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정이도 마찬가지지만 희진이도 외동인데 얼마나 부모님들이 약간 우리 딸 진짜 모범생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딸이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더 얘기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 그럼 저기 갔다가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쓰신 분께 드릴게요. 박예영 배우와 이하은 배우님께는 어떤 순간에 동생이나 언니가 되고 싶다는 순간들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김희경 배우님께는 유정과 기정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선택이 주어진다면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신지 역할로서. 언니와 동생이 되고 싶다는 게 극중 캐릭터처럼 네네네. 우리 자매의 애를 확인하는 순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 때
내가 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순간이 아니면 내가 동생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거꾸로? 네네. 거꾸로. 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든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유정으로서 아니면 기정으로서 일단 촬영할 때, 내가 반대로 나는 네. 기정이면 참 좋겠다. 네, 아니면 내가 기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순간들이 든 적이 있는지.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박예영 배우님이시면 네네네네. 그렇죠. 박예영 배우님의 자연인 박예영 배우님으로서 나는 영화 속에 동생 기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을 네,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자연인으로서 아니면 그 역할로서. 그리고 반대로 이하은 배우님이 또 언니이거나 이런 순간들이 네. 두 번째는 김희겸 배우님께는 유정과 기정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선택하고 싶으신지. 네. 근데 이것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실제로는 자매나 형제 관계에서 어떻게 되세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언니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역할을 맡았을 때 약간 평소 성격도 그렇고 동생이나 언니 입장이 더 이입이 잘 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기정이는 뭔가 동생답지 않은 동생처럼 나왔어서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유정이는 아무래도 비슷한 면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사실 유정이도 기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긴 한데. 나 유정이는 너무. 근데 고모한테 나레이션 편지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도 어린 여자인데 자꾸 이렇게 물어본다고. 뭔가 첫째들의 고질병일 수도 있는데, 동생 앞에서는 특히나, 동생이 저번에 한번 오래된 거긴 한데 한 6, 7년 전쯤에 한번 싸웠었을 때 제가 막 거의 처음으로 막 중2병 걸린 놈이 중2도 아니었는데 내가 까불지 마라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고 했었는데, 그때 동생이랑 화해하면서 동생이 했던 말이 누나의 이성적인 모습밖에 안 봐왔어서 누나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놀랬구나. 놀랬대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좀 감정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됐나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언니 유정에서 유정이도 뭔가 좀 기정이 앞에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닌 관계로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정이가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막 감정적으로 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뭔가 더 말하고 표현하고 뭐 영화도 같이 보면서 욕도 하고 막 이랬어야 됐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어서 벌어진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첫째로서, 누나로서 고르라면 저는 언니가 돼서 계속 기정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아무래도 촬영할 때는 언니가 있어서 동생의 입장으로서 이입이 되는 게 많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저는 기정 같은 동생은 아니거든요. 언니한테 되게 많은 걸 의지하면서 말하고 그런 동생이어서 기정의 다른 면들을 이제 연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저는 촬영할 때는 언니가 돼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 다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제 GV 다니면서 영화를 볼 때 언니의 연기 보면서 되게 감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한 인물로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나중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니도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자매가 언니 동생을 서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혹시 친언니분 영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별다른 아, 잘 봤다. 네. 이게 이제 언니 같은 면이 나오는 거 네. 아닐까. 잘 봤다, 고생했다. 아, 그렇죠. 이게 찐자매 같은 그런 모먼트입니다. 유정과 비정 중에 만약에 하은이가 또 유정이를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저 오늘 또 영화를 보면서 유정이 언니 마음을 네, 느끼셔가지고 언니의 마음을 느껴서 오히려 언니 하기 힘들다. 언니 하기 힘들겠다. 언니라는 그 책임감이라는 게 정말 무거운 그렇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마음은 제일 많이 가지만 저도 기정과 희진이와 이렇게 스위치해서 뭐 연기를 해봐도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아요. 배우님도 후보 조사해도 돼요? 형제자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오빠 있어요. 근데 뭐랄까 약간 다 또 감독님이 심혈을 기울인 캐스팅이시긴 한데 그게 또 실제랑 약간 역할이 맞게 그렇게 섭외가 됐네요. 신기합니다. 아까 앞에서 손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이렇게 볼게요. 예, 저기 그 기정은 왜 아기를 하필 학교 화장실에다가 유기를 했을까? 금방 그렇게 들통나서 그 난리가 날겠구나. 그리고 좀 보면서 그 시딘이 그 기정이 혼자면은 뭐 정신 없어서 뭐 그랬다가 됐는데 시딘이도 옆에서 그걸 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뭐 나중에 들통이 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뭐 수습을 해가지고 어디 뭐 좀 옮긴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둘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 화장실에서 유기를 했을까? 그래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감독님이 의도하셨던 거는 이제 누가 유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네. 영화가 판결을 내린 건 아니거든요. 모르게 또 편집을 하신 것 같고 그렇게 보여주시길 의도를 하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희진이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정이가 그 자리에 와주었고 저는 그러니까 언니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또 희진이가 막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또 이후에 둘만의 대화가 또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기정은 언니한테 전화하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되게 고민도 많이 빠졌을 것 같고 그러면서 무섭고 두려워서 거의 도망치듯이 거기를 빠져나왔다고 기정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감독님 인터뷰나 GV 때 막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과정을 따라가는 건데 중간중간 과거 씬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들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실제 과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정이 상상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아슬하게 연출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단서를 이렇게 추리다 보면 마지막에 약간 미스터리의 반전처럼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그 대사 중에 희진이 대사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면서 얼마나 그때 우리가 무서웠다고 그러니까 뭔가 치밀하게 계획하에 이걸 은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했다기보다 더군다나 이제 아기가 사산된 상태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되고 자기도 어쩔 줄 모르고 막 미뤄왔던 일인데 벌어졌고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겁먹고 당황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에 이렇게 한 게 아닌 그런 느낌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희진이가 멘탈이 터지게 된 계기가 아마 그거였을 것 같은 게 아이를 유기하기까지 그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희진이는 혼자 유정이와 기정이 같은 시간을 보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졌고
들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얼마 못 가 들키겠지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마음의 준비라던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정이가 자기가 그랬다고 해버리니 희진이도 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고 기정이는 이제 그 시점부터 멘붕이 와서는 벌어진 일들 그 시간들인 것 같아요. 언니 유정은 뭔가 셋 다 외롭고 셋 다 혼란스러운 그 혼란의 바다에서 서로의 마음을 찾아가는 약간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떡하지? 네, 짧게 해주시면 두 분 빨리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마스크 쓰신 분께 먼저 드리고 다음 줄에 계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유정이 고모님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앉아서 울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받는데 그 전화 통화가 내용이 녹음이 되고 그냥 배경 음악만 들리는데 그때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통화는 사실 이제 그 자리에 기정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희진이가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전해 듣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있는 버전도 편집본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냥 그때는 관객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희진이가 찾아왔을 때 이미 희진이에게 매몰찬 표정으로 변해 있고 너 거기 있었다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렇게 함축시키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색 코트 입으신 분께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유정과 기정이 이제 자매이지만 이제 엄마와 딸 같다는 좀 느낌이 저는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희진과 기정이 오히려 자매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그 기정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언니한테서 이제 엄마의 역할을 좀 알게 모르게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유정은 이제 또 엄마의 존재가 있고 엄마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언니와 엄마 관계에서 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이 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게 좀 둘의 관계가 소원해진 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 설정이 있어서 뭐 생각을 하고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혼자 받았던 느낌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 기정이에게 편지처럼 나오는 나레이션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썼거든요. 그냥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울었어요 거기서. 성공. 네, 그걸 쓸 때도 관객분들한테 최대한 간결하게 정보들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당연히 기정이에게 진심이 전해져야 그게 또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중후반쯤에 나왔던 내용이 저도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은데 엄마 대신 너 대신 엄마였던 적은 없어. 너가 태어나서 엄마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했던 적은 없어. 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커오면서 엄마가 그리울 때 보고 싶을 때 기정이 때문에라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을 수는 있으나 기정이가 너무 착한 동생이고 저런 애가 없고 해서 그게 감정적으로 거기까지 갈 일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내가 지켜줘야 하는 왜 그 노숙자분들한테 미국에서는 강아지를 한 마리씩 키우게 하면 되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이 뭔가 비슷했을 수도 있는 게 너무 어린아이지만 지켜야 될 존재가 생기니까 힘을 얻는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치 않았지만 엄마 역할도 했고 오히려 언니 역할은 잘 못했던 게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박예영 배우님은 너무 찐 언니 같은 이번 생은 어쩔 수가 없나. 네, 동생 역할을 기정이는 어땠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언니가 엄마 같이 굴어주는 거에 대해서 기정이 입장에서는
언니가 엄마 같은 순간도 있었겠지만 확실한 뭔가 엄마의 부재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엄마 얘기도 희진이한테 많이 하면서 그래도 집에 가면은 엄마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엄마한테 자주 가고 이런 게 확실히 부모님의 부재를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가 1년 전에 한 얘기이긴 한데 저는 언니라는 게 되게 묘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 엄마여도 되거든요. 내가 딸을 몰랐어 이러면서 해도 되는 얘기인데 언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이 사회 어른이나 사회적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비슷한 나이에 똑같이 돌봄을 받지 못했는데 근데 내가 아까 그와 비슷한 처지인데 그럼에도 나는 내 밑에 후대들을 따스한 마음으로 챙기는 그게 언니의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 돌본다가 아니고 나도 엄마가 없었지만 내가 너에게는 따뜻한 의지의 대상이 되어줄게. 잘 옳은 시선으로 봐줄게. 그게 언니에 함축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는데 되게 그런 면에서도 소중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2025년이 이제 정말 24시간 하고도 몇 시간 더 남지 않았다는 것이 또 가까워지는 순간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랑 1년 전 좋은 영화를 꺼내본 게 되게 뜻깊게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감독님께 한마디 하셔도 되고 네. 끝인사 한 분씩 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연말에 저는 되게 지금 엄청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데 촬영 외에는 계속 집에만 있게 됐는데 오늘 이게 되게 진짜 생일 파티처럼 왕관을 쓰고 들어왔지만 뭔가 이런 이벤트가 생겨서 연말이 좀 뜻깊어졌고요. 또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언니 우정 한 번 또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네 그런 날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 연말 같이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6년 아프지 마시고 더 반짝반짝 빛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연말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항상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1년 전에 저희 또 이렇게 언니 우정을 봐주신 분들께 우리 다시 한번 만나자, 꼭 언니 우정과 함께 만나자 했는데 또 이렇게 1년 뒤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2025년에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6년에도 또 그때는 또 감독님과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저희 언니 우정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얘기하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존재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2026년에는 더 많아지길 빌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화 보셨습니까? 내년에는 소중한 사람하고 이심전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리라 우리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